계엄 해제가 되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씨는 내란 수괴 겸 국군 통수권자 겸직하고 있습니다.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설특검을 의결했잖아요. 이제 정확한 거는 내란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 수사 요구안인데 그걸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장관들 다 탄핵하거나 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제가 갖고 있는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짧은 기간 동안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빨리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건 이미. 며칠 전에 생각하고 예. 어제 법사위에서 그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계좌 동결을 해야 된다. 계좌 동결. 예. 그리고 김건희도 출국 금지해야 된다. 김건희 씨가 지금 여기저기 네. 전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즉각 체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구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핵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아마 다음으로 책임이 있을 거예요. 계엄법 2조 6항에 보면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계엄 건의를 국무총리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한테 그 제안이 왔을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계엄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저는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걸 해치워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 발에 의하면 친윤, 이제 친윤도 아니죠. 그들도 네. 이제 윤석열은 죽었다는 건 알아요.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건데 빨리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그걸 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왜냐하면 거리면 60일 이내에 대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그 시간을 계속 끌며 왜냐하면 뭘 못하게 해야 된다는 요구는 엄청나게 강하니까 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탄핵을 못하게 만들고 그 긴 시간 동안 확보해가지고 못하게 가둬놨지 않냐. 그리고 그 자기들 원하는 대로 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무슨 뭐 머리를 쓰든 간에 짠머리 쓰고 있는 거죠.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그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국방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죄인이 판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연쇄 내란범이 숨쉰 채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연쇄 내란을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 통수권을 빨리 중단시켜야 회수를 해야 돼. 그건 탄핵밖에 그 없잖아요. 탄핵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옥중 결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 통수권자니까 군에 관련 결제는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네. 탄핵만이 답인 거고 탄핵만이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고 탄핵만이 국군 통수권을 회수하는 것이고 탄핵만이 제2의 내란, 제2의 비상계엄을 막는 거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 일도 못하도록 일단 체포하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예.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윤석열 체포에 대한 경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경찰에는 영장 청구권이었고 네. 공수처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 둘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최적의 조합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 얘기인데.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이고 네. 대체적인 많은 뜻 있는 인사들의 생각인데 공수처가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이런 있습니까? 거예요.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은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이미 손대고 있죠 근데. 자, 그러면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죠. 그리고 공수처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장성급 장교, 다시 말해서 군 장성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이 분업하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는데 공수처가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그럼 한 거예요. 국수본하고 공수처장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라고 했어요. 제가 협의를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찰이 예. 주도적으로 하고 인신 구속, 체포 영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협업을 하는 거고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윤석열 씨 잡으러 가더라도 경찰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경호처는 또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처가 경찰이지. 네네. 소속이. 네. 그래서 공수처하고 경찰이 분업하면서 협업하면서 합동 수사를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에서 막았거든요. 지금 경찰이 만약에 네.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신속하게 꾸려서 네. 긴급체포 시도를 한다. 그러면 경호처가 일단 막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탄핵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영장 가지고 가서 막는다 그러면 다 공무집행 방해로 하나씩 다 또 그것도 잡아들이면 돼요.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때다 싶어서 또 윤석열하고 옛날 관계는 끊고 본인들이 공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은 죄는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거 탄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16일 날 태극기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월 16일 날 독립운동 시작한 건데 가만히 있으면은 윤석열과 함께 같이 실려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목을 자신들이 따서 네. 살아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검찰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어제 법사위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출국 금지 조치 됐다. 예. 이것이 이제 알려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그렇죠. 그걸 빌미로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제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어떤 답변까지 받아냈냐면 그 이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런 제1의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오면 앞으로 명령을 듣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 국지전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예. 비상계엄을 다시 했을 때는 명령을 듣겠냐. 예. 안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안 들을 거냐 그랬더니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상계엄을 이용하려는 국지전인지 진짜 전시 상황인지는 합참이 판단을 한다. 그래서 합참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비상계엄을 위해서 억지로 만든 국지전이라 이러면은 그러니까 명령에 설사 따르지 않는다. 설사 대통령의 지시가 오더라도 네. 합참이 상황 분석을 해서 네. 실제 상황 발생인지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건지를 먼저 분석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은 안심은 되는데 그렇더라 하지라도 그 구분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권총든 5살짜리 꼬마라 그랬잖아요. 무슨 장난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 첩보에 의하면 네. 김건희 씨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오비들에게 빨리 무언가를 하라는 위험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 다급하고 내용이 짧잖아요. 네. 김건희 씨 출국 금지하고 김건희 씨 휴대폰 확보해야 되고요.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어, 싸움의 그럼요. 싸움의 기술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잖아요. 시간을 뺏기면 안 되잖아. 공간도 뺏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예. 됩니다. 꼭 오늘이라도 당장. 그리고 체포영장 시도하면 그 경호처도 아무리 그래도 자존심인데 금방 열어주겠습니까? 한 번 가서 실패하면 두 번 시도하고 세 번 시도하고 네 번 시도하고 계속 해야죠. 본인도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도 경호처도 알아요. 이게 내란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군 통수권자고 대통령의 권능이 다 살아있으니까 일단 맞겠죠. 진짜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탄핵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집회 끝나고 집회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장에 보통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아 정청래 화이팅 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뜨뜻미지근해. 그 몇 명이 와서 정청래 화이팅 하는데 저 아저씨 누구지? 이렇게 보니까 2030 세대가 고3 수험생들 20대 초반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집회 지금 중심 세력이 2030이다 보니까 네. 정청래 의원을 못 알아봐요.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는데 못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지만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새로운 2016년에 네, 2016년도 참 대단했는데 네. 2024년 5년 엄청난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완전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아니 정청래를 모르는 세대가 나와서 다른 사람 모르겠어. 집회 현장에서 정청래를 모른다는 그거 거 말이 안 되거든 그거. 말이 안 돼요. 그 응원봉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정청래를 몰라봐. 집회 현장에 수십 년째 있었던 정청래 의원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세대가 이 집회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 집회 응원봉 들고 나오고 흥겨운 K 민주주의를 만드는 나가실 때 이름표 쓰세요.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시위 문화에 집회 문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적응을 좀 해야 노래 되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저도 이거 야 이게 무슨 노래냐 찾아보고 아니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자네기 답이다 이게 잘 안 돼. 자네기 답이다 뭐 이런 노래를 하더구만 지금. 그것도 하고 뭐 당한세도 하고 또 아파트 노래가 또 바뀌었더구만요. 노래가 바뀌었다. 바뀌었어 노래가. 윤수일의 아파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아파트. 나 이게 새로운 곡이야. 뭐 이게 새로운 곡이에요? 곡이 바뀐 거야?
하여튼 아파트 곡이 바뀌었어.